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장대장입니다. 자, 오늘 빅 뉴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죠. 예, 1위는 삼성전자, 2위는 바로 SK 하이닉스. 바로 이 SK 하이닉스가 용인 온산면 일대에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를 하겠다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, 자,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경기도의 이 보도 자료고요. 바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, 자,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도 산당 계획 심의 통과, 사업 시행 카운트다운. 이제는 곧 진행이 되는데, 자, 이 진행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올해 초 용인시에서 이제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SK 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자, 12일 열린 2021년도 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시행의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. 자, 이번 산업단지 계획 심의 통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초 용인시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 자,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 7천억 원, 요즘에 하도 무슨 뭐 1조 2조 하니까 이 조가 돈 같지가 않습니다. 1조 7천억 원 엄청난 돈이죠. 세계적인 재벌들이 뭐 이제 몇십 조씩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, 우리 뭐 또 통장에 단돈 얼마도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조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.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람다. 122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. 어디에 들어서냐? 용인시, 온산면, 죽등리 일원에 4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 이르면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이미 이게 이제 계획을 발표할 때 주변에 토지 투자를 하신 분들 많습니다. 참 우리가 주식에 아주 최고가에 사서 떨어진 걸 뭐라고 하죠? 물렸다고 하죠. 속된 표현으로. 땅 투자도 잘못해서 물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, 513조 원의 생산 유발, 18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다른 건 모르겠지만, 자, 구체적으로 이 2만 명이 어떻게 해서 고용 창출이 되느냐,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. 2만여 명 고용 창출, 이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용 창출이거든요. 특히 이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의 기업으로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? 최고의 대기업입니다. 이 대기업에서 2만여 명이 또 주변 협력업체까지 해서 2만여 명 고용 창출되는데, 그럼 주변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이 2만여 명은 어디서 출퇴근을 할 것이냐,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.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, 요 지금 빨간색인데요. 이걸 보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조감도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고, 용인 온산면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쪽인데, 중부고속도로가 있고요,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,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. 중부, 영동고속도로, 바로 경부고속도로 있는데, 이 큰 어떤 신도시를 보면은 동탄 신도시가 있죠. 2신도시, 1신도시가 있고, 조금 위로 올라가면 광교 신도시가 있죠. 동탄 2신도시도 30평대가 이제는 뭐 얼마 합니까? 12억, 13억 이렇게 막 올라가요. 그 이상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광교 15, 16억. 용인 수지 14억. 지금 뭐 수지의 대장주인 롯데골드 1단지 여기 뭐 30평대가 14억 갑니다. 광교 중우 S클래스 여기 뭐 중대형 평형대가 있으니까 50평형대 20억 넘어가죠. 동탄 2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30 시범단지 이런데
13억, 12억 이렇습니다. 이 주변에 토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. 자,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주변 토지 투자, 일단은 어떤 게 좋냐를 떠나서 어떤 토지를 사지 말아야 되냐를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. 적어도요,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.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 이상은 돼야 됩니다. 관리 지역도 세분화하면 계획 관리 지역, 생산 관리 지역, 보존 관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이 가장 좋지만 관리 지역은 이상은 돼야 된다.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농림 지역,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거는 사지 마세요. 무조건 농림 지역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. 자, 두 번째로 자,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라는 게 있고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개발 제한 구역 사지 마세요.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 많습니다. 농림 지역 사시면 개발 제한 구역 사지 마세요. 자, 세 번째. 맹지는 사지 마세요. 맹지가 뭡니까?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으면 이게 지금 땅이다 그러면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어야 돼요. 이쪽이든 뭐 이쪽이든 가장 좋은 거는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. 이 건축할 때 뭐 용적률이나 근데 이런 지방 땅들은 북도로는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. 도시에 있는 땅은 북도로에 접한 게 가장 좋습니다. 이 집 지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. 자, 여기서 관리지역 사라는 게 뭐냐면 적어도 땅값이 오르지 않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농림지역에서는 농사를 하기 위한 집 위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. 자, 맹지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죠. 도로도요, 될 수 있으면 4m 이상 접해 있는 도로를 사세요.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. 4m 이상. 그래야 집을 지을 때 문제는 없고, 또 여기에 이제 뭐 공장이 들어온다, 나중에 뭐가 들어온다, 허가 날 때 될 수 있으면 6m 이상이 좋습니다. 하지만 최소한 4m 이상 도로에 접한 땅을 사라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요 정도만 돼도 땅 투자는요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.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뭔가 들어오는 지역에서 요것만 갖추어지면 땅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. 예, 땅 투자는 이렇게 하시고요. 자,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탄 2신도시는 물론 다 멉니다. 동탄 2신도시, 용인수지, 광교 신도시 뭔데 그래도 이분들이 출퇴근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셋 중에서 우선 고를 겁니다. 이게 능력이 안 되면 점점 싼 지역으로 가겠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츰 제가 또 이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년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. 그러면은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분석을 점점 제가 주택은 또 어느 지역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주변에가 광활한 토지가 많기 때문에 땅 투자를 하신 분들 또 하실 분들이 많은 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절대 실패하는 투자 하지 말아야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세법 또 투자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. 지방에서도 많은 상담을 오시고 계십니다. 좀 더 아직도 소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또 절세하는데 소극적인 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임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곧 여러분들 많은 고민 상담 해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?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